단돈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조 원짜리 제국을 세운 한국 부부를 아시나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포에버 21입니다. 노란 쇼핑백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쇼핑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명동, 강남 어디를 가도 그 노란 쇼핑백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포에버 21 5조 원짜리 회사가 겨우 1,0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도대체 이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1981년 LA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1981년 LA 공항에 내린 장도원, 장진숙 부부의 손에 든 건 낡은 가방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몇백 달러 뿐이었어요. 혹시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이 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오산이에요. 이 부부가 처음 마주한 미국은 화려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지독한 가난과의 전쟁터였거든요. 장도원 씨는 낮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장진숙 씨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고요. 하루 16시간, 일주일 7일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낯선 나라에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몇 달 못 버티고 포기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겠죠. 근데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일하면서도 눈이 계속 LA 한인타운의 옷가게들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저런 가게 하나 차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뒤 1984년 그렇게 지독하게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은 돈 11,000달러,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을 끌어모아서 LA 하일랜드 파크에 25평짜리 아주 작은 옷가게를 엽니다. 동네 편의점보다 조금 큰 정도였어요. 이 가게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패션 21. 네, 포에버 21의 전신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25평짜리 가게가 오픈 첫 해에 매출 70만 달러를 찍은 거예요. 지금 돈으로 약 10억 원입니다. 25평짜리 동네 옷가게가 연 매출 10억? 보통 그 정도 규모면 연 매출 1억에서 2억 하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10억이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이민 온 지 3년밖에 안 된 한국 부부가 25평짜리 가게 하나로 연 매출 10억을 찍은 겁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라, H&M,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들이요.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복제해서 저렴하게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자라가 새 디자인을 매장에 깔기까지 4주에서 6주 걸렸어요. H&M은 8주에서 12주 정도였고요. 기존 브랜드들이 6개월에서 1년 걸린 걸 생각하면 혁신적인 속도였죠. 근데 포에버 21은요, 21일이었습니다. 파리, 밀라노 패션쇼에서 새 트렌드가 나오면 3주 안에 비슷한 옷을 만들어서 매장에 깔았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LA에 공급망을 집중시킨 겁니다. 대부분 브랜드들은 중국, 베트남 같은 곳에서 옷을 만들었어요. 인건비가 싸니까요. 대신 배송이 오래 걸렸죠. 반면 포에버 21은 LA 다운타운 의류지구의 소규모 하청 공장들을 활용했습니다. 배 타고 몇 주 걸리는 대신 트럭 타고 몇 시간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철저한 박리담의 전략이었어요. 마진을 얇게 보고 많이 팔자는 겁니다. 보통 옷가게가 100% 마진을 남긴다고 해볼게요. 10,000원에 만든 옷을 20,000원에 파는 시기죠. 근데 포에버 21은 30에서 50%만 남기고 팔았거든요. 10,000원에 만든 옷을 13,000원에 파는 시기예요. 에이,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한 벌당 남는 건 적습니다. 근데 판매량이 폭발하면요, 5달러짜리 10장 파는 것보다 3달러짜리 100장 파는 게 훨씬 남는 장사거든요. 이 전략이 특히 먹혔던 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유행에 민감하고 같은 옷 계속 입기 싫은데 돈은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최신 유행 옷을 5달러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매장 가보면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가격표가 다 5달러, 1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5달러밖에 안 하네?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되겠다. 일단 사자. 이게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이름도 천재적이었습니다. Forever 21, 영원히 21살.
젊음, 활력, 가장 빛나는 시기라는 느낌이잖아요. 누구나 영원히 21살이고 싶잖아요. 그 욕망을 이름에 담은 거예요. 이 모든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1984년 시작한 작은 가게는 1990년대 수십 개 매장으로 확장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에버 21은 완전히 미친 성장을 시작합니다. 1984년 매장 1개에서 1995년 약 10개, 2005년 약 150개, 2015년에는 약 800개까지 늘어나요. 10년 만에 5배 이상 뛰어오른 거예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까지요. 한국에도 2008년에 상륙했죠. 그 노란색 쇼핑백 기억나시죠? 마케팅에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고 부릅니다. 명동에서 쇼핑하고 나오는 사람이 노란 쇼핑백을 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가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눈에 확 띄는 노란색으로 디자인해서 멀리서 봐도 바로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공짜 광고를 고객이 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초대형 매장 전략도 있었습니다. 보통 패스트 패션 매장들 H&M이나 자라는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규모의 매장을 열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큰 편이에요. 근데 포에버 21은요. 뉴욕 타임스퀘어 매장이 2,500평이었어요. 보통 H&M의 2배에서 3배 크기죠. LA 할리우드 매장은 더 컸습니다. 약 3,000평 규모였거든요. 왜 이렇게 큰 매장을 고집했을까요? 압도적인 쇼핑 경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장 들어가면 끝이 안 보여요. 옷이 무한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전략이 맞아 떨어져서 2015년에 연 매출 44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한화로 5조 8천억 원이에요. 장도원 회장 부부의 개인 자산도 한때 60억 달러, 한화 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됐어요. 11,000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3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짜 아메리칸 드림의 정수죠. 근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균열이 시작돼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카피 논란이에요. 포에버 21은 참고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복제 수준으로 갔거든요. 안나수이,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 구찌, 아디다스 등 수많은 브랜드가 디자인 도용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숫자가 50건이 넘습니다. 한두 번이면 실수일 수 있죠. 근데 50건 넘게 소송을 당했다는 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운영됐다는 뜻이에요. 업계에서는 포에버 21 디자이너들의 주요 업무 타 브랜드 패션쇼 사진 보고 똑같이 그리기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두 번째, 노동 착취 논란이에요. 미국 노동부가 2016년에 조사했는데요. 포에버 21에 납품하던 LA 의류 공장들 중 85%가 노동법 위반이었습니다. 심지어 시급 4달러짜리 일자리도 있었대요. 당시 캘리포니아 최저 시급이 10달러였는데요. 5달러짜리 티셔츠를 팔려면 원가가 1에서 2달러여야 하거든요. 그 가격에 만들려면 최저임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인 공장 노동자들한테 돌아간 거죠. 포에버 21의 공식 입장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청 공장과 계약 관계일 뿐 그들의 노동 환경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자라나 H&M은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공급망 투명성 보고서를 내고 공장 감사 시스템이라도 도입했거든요. 포에버 21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매출 잘 나오니까 상관없지 뭐 이런 태도였던 거죠. 장도원 회장 부부에게는 린다와 에스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이 2000년대부터 경영 전면에 나서기 시작해요. 린다는 마케팅, 에스더는 상품 기획을 맡았죠. 가족 경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삼성, 월마트, BMW 다 가족 기업이잖아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고 신뢰 기반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포에버 21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것도 이런 장점 덕분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첫째, 외부 전문가의 시각이 차단돼요. 포에버 21은 외부 이사회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이건 위험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요.
에스더가 기획한 상품이 안 팔려도 누가 완전 실패예요 라고 말하겠어요. 회장님 딸인데요. 셋째, 우리 방식이 맞다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포에버 21은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성공해 왔거든요. 빠르게 복제하고 싸게 팔고 매장 많이 열고. 그래서 경영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이렇게 성공했어. 앞으로도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쉐인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지금 전 세계 패스트 패션 1위인 중국 브랜드입니다. 2025년 기준 기업 가치가 약 660억 달러, 한화로 90조 원에 가까워요. 이 회사가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게 2012년에서 2013년쯤이에요. 그때 포에버 21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한 해에만 100개 넘는 신규 매장을 열었거든요. 당시 미국에서는 몰포칼립스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쇼핑몰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아마존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오프라인 쇼핑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폰으로 3분이면 주문 끝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가 온라인 쇼핑을 선호했는데 포에버 21의 주 고객층이 바로 그 세대였거든요. 근데 2015년 기준 포에버 21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10% 미만이었습니다. 자라나 H&M은 이미 20에서 30%였는데요. 왜요? 장도원 회장이 고객은 매장에 와서 직접 옷을 만져보고 입어봐야 한다고 굳기게 믿었거든요. 30년 동안 그렇게 성공했으니까요. 세상은 변했는데 포에버 21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쉐인, 패션노바, ASOS 같은 온라인 브랜드들이 등장해요. 이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직원 인건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마케팅과 물류에 투자하는 거예요. 쉐인은 매일 수천 개의 신상품을 출시해요. 포에버 21이 매주 수백 개 올리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티셔츠가 2에서 3달러예요. 포에버 21에 5달러보다 더 싸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쉐인은 오프라인 비용이 제로니까요. 포에버 21이 타임스퀘어 임대료로 수백만 달러 내고 있을 때 쉐인은 그 돈으로 틱톡 광고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요. 2017년부터 포에버 21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44억에서 40억, 35억으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초대형 매장 임대료는 그대로예요. 월급은 줄어드는데 집 월세는 그대로인 상황이랑 같은 거예요. 버틸 수가 없죠. 2017년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보통 회사라면 비용 절감에 들어갔겠죠. 적자 매장 정리하고 온라인 투자 확대하고요. 근데 포에버 21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오히려 초대형 매장 계약을 더 체결한 거예요. 장가족의 생각이 이랬거든요. 매출이 줄어든 건 매장이 부족해서야. 더 크고 더 많이 열면 돌아올 거야. 어제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성공했어. 이 방식이 틀렸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문제는요, 세상이 바뀌면 과거의 정답이 오답이 된다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오프라인은 줄이고 온라인에 투자하세요 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외부 이사회가 없으니까 절정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결국 2019년 9월 29일 포에버 21은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한때 4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기업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는지 아세요? 8,100만 달러, 한화로 약 1,100억 원입니다. 전성기 44억 달러 대비 98%가 증발한 거예요. 100억 원짜리 아파트가 2억 원에 팔린 거랑 같은 거죠. 2020년에 사모펀드, 오센틱 브랜드 그룹과 쇼핑몰 업체들이 합작해서 8,100만 달러에 인수했고 장 가족은 지분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한때 8조 원에 달하던 개인 자산도 급감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 3월에 또 터졌습니다.
포에버 21을 공동 소유하던 스파르크 그룹이 다시 파산 보호를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내 350개 매장 전체 폐쇄를 발표했어요. 2019년 1차 파산 때는 일부 매장만 정리하고 버텼는데 이번에는 완전 철수입니다. 약 3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요. 해외 매장은 아직 운영 중이긴 해요. 근데 본토인 미국에서 철수한다는 건 사실상 브랜드의 심장이 멈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84년 LA 한인타운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아메리칸 드림이 40년 만에 이렇게 끝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1981년에 미국 바닥에서 3년간 쓰리잡을 뛰어 모은 11,000달러로 1984년에 25평짜리 옷가게를 열고 2015년에 전 세계 800개 매장, 연 매출 44억 달러의 제국을 세웠다가 2025년에 미국 매장 전부를 닫았습니다. 40년간의 여정, 아메리칸 드림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포에버 21의 몰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영원히 21살일 수는 없다. 브랜드 이름은 포에버 21이었지만 회사 자체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21살의 전략을 40살이 되어서도 그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전에 이 방식으로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게 투자든 사업이든 커리어든 포에버 21의 이야기가 경고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